안녕하십니까. 독일인 친구가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독일의 상황이 왜 어렵게 된 것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EU의 경제 엔진이라고 합니다. EU 전체 명목 GDP의 약 24%를 차지하여 동유럽 경제권 전체와 거의 같은 규모이고 세계 3위 경제국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GDP 성장률은 0.2%로서 2023년의 마이너스 0.3%, 2024년의 마이너스 0.2%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이조차 정부의 자금으로 겨우 달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쩌다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까요? 이유를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중국, 인구 감소, 경직된 예산, 규제,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첫째, 에너지. 에너지는 다시 비용과 재생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용. 환경주의자들이 유럽 에너지 산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석탄 및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이 중단되어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경고했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시 독일 정치인들은 트럼프를 비웃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에너지 가격은 미국의 제조업 중심주인 테네시나 노스캐롤라이나의 거의 3배가 됩니다. 게다가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송전망 요금을 부과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재생에너지. 2023년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재생에너지는 총 전력 소비량의 거의 60%를 공급합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이 국가에서 비싼 전기를 수입하거나 화석 연료 발전소에 의존해야 합니다. 게다가 송전선 건설이 몇 년씩 지연되면서 북부에서 생산되는 풍력 에너지는 산업 중심지인 남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독일과 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상생 파트너십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로 변했습니다. 2026년에도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지만 동시에 경제 마찰의 주요 원인입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팔리지 않는 제품들을 덤핑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억 달러였던 대중국 무역 흑자는 2025년에는 900억 달러 적자가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이러한 문제들은 독일 산업에 세계의 주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위기, 경쟁력 약화, 위험 분산 역효과. 자동차 산업 위기.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큰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독일의 대중국 자동차 수출은 12% 이상 감소했는데 2026년 독일에서 판매되는 전기 자동차 10대 중 약 1대는 중국 전기 자동차입니다. 독일 제품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독일 제조업체들은 일자리 감축과 시장 점유율 손실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쟁력 약화. 독일의 기계공학은 아직까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독일 기계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기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로봇 및 정밀 엔지니어링과 같은 분야에서 높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독일은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에서는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위험 분산 역효과. 미국 관세 부과를 포함한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독일 대기업들은 중국에서 중국을 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기업의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만 고임금, 연구개발 및 생산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전되면서 독일 국내 경제는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인구 감소.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로 현재 약 20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부터 버스 운전사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유지할 만큼 노동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증가하는 은퇴자 수를 부양해야 하므로 사회보장 시스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경직된 예산. 독일은 정부가 예산 충당을 위해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헌법 조항인 부채 제동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의 과도한 부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오늘날의 납세자들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부채를 낮게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노후화된 도로, 교량 및 철도, 디지털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선진국 중 광섬유 인터넷 및 모바일 통신망 보급률이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공공행정은 느리고 아날로그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다섯째, 규제. 독일의 복잡한 규제 체계는 경제 전반을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직원 근무 시간의 5분의 1이 규제 준수에 소요되어 미국보다 2배에서 4배나 많은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제 관련 실제 총비용은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규제 준수 비용의 몇 배에 달합니다. 2025년 독일은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중 20만을 공무원으로 채웠습니다. 규제 담당자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약 14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20만 명의 공무원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끝없는 규제, 벌금, 수수료 등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트럼프의 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라는 당근과 관세라는 채찍으로 독일의 핵심 산업을 빼앗아가고 있어서 독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BMW, 폭스바겐, 머세디스 벤츠는 모두 엘라베마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수백 개의 협력업체와 화학, 제약, 산업기계, 크레인 등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들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 도입된 상호 관세와 보편적 기본 관세 때문에 2025년 독일의 대미 수출은 약 8% 감소했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의 경우 높은 관세 때문에 이러한 소재를 완제품에 사용하는 독일 제조업체의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자동차와 관련 부품은 2025년 대미 수출이 17.5%나 급감했고 관세 비용으로 최대 50억 유로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독일의 이민 정책도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유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경제학자들은 독일의 이민 정책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의 직접적인 이유가 될 정도의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고통스러운 전환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독일은 인도주의에 앞서서 훨씬 더 엄격한 규정과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의 상황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독일 관료들과 국영기업 직원들이 유권자의 5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사회보장 수급자 비율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처럼 독일과 유럽에서 정부 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독일의 유일한 희망은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직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이상주의가 아닌 현실적이고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